노타블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좀 약간 베이직한 거부터 어드밴스드인데 이게 사실은 노타블레이션 하는 스킬들이 다 오퍼레이터마다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왜 너 이렇게 하냐 그러면 저는 드릴 말씀 없을 것 같습니다. 칼시파이드 리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이런 디바이스가 있고 아까 오비탈 아테렉토미 있고 로테이션 아테렉토미.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OPN이 없고 밑에 있는 것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어베일러블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칼슘을 우리가 어블레이션 해야 되겠냐? 사실 딥 칼슘, 노듈라 칼슘, 슈퍼피셜 칼슘. 딥 칼슘은 그냥 본론 컨벤셔널 트레이드널 테크닉으로 깊이 있으니까 슈퍼피셜 칼슘이나 칼슘 노듈이 이제 유주얼한 본론에 잘 딜러테이션 되지 않고 익스펜전하기 어려운 거다. 그래서 오스틴 아이브스를 보고 thickness가 0.5mm 이상, 아크가 180도 아니면 한 270도 이상, 그 다음에 그런 두께의 칼슘이 5mm 이상의 랭스를 갖고 있으면 그때 이제 어블레이션이 인디케이트 된다. 근데 이제 아이브스로 OCT를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칼슘 앙글, thickness, 랭스 거기다가 이제 칼슘 노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모스트 임포턴트 인디케이션이 될 것 같고, 칼슘 언딜러터블한 본론 언딜러터블한 칼시파이드 또는 파이브로 스티키 리전이라든지 바이포케이셔널 디버킹에서 사이드 브랜치를 세이브하려는 목적이라든지 본론 언크로서블 CTO에서 이렇게 딜리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버 사이즈는 보통 이제 1.25에서 우리나라 2.25는 지금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고요. 2.0도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타이트하거나 디퓨즈 스테노시스, 칼슘이 심하고 툴티아스티가 심하고 밴딩된 경우에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번에 투 스텝 하지 말고 이제 0.25로 올리는 걸 그냥 안전을 위해서 리코멘드 하는데,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주로는 1.25나 1.5를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하고 1.75는 정말 셀덤 랩트 메인 아스나 LAD 프록시마라든지 ISR 병변인 경우에만 사용하고, 예전에 이제 버투 아터리 레이쇼를 0.7, 0.8까지 막 어그레시브 했던 스터디는 컴플리케이션만 증가하고 오히려 아웃컴이 좋지 않아서 0.5, 0.6으로 깎아주고 나중에 나머지는 벌룬과 스텐 힘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5프렌치는 1.25는 5프렌치 컴패터블하고 1.5, 1.75도 지금 가이드라인은 6프렌치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레코멘데이션은 미니멈 6프렌치 이상을 사용하고 가능하면 7프렌치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코엑시얼 얼라인먼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코엑시얼 오리엔테이션이 잘 맞는 걸 선택하고, 저킨 같은 푸어 백업 서포트하면 EBU 같은 게 좋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로타 한다 그러면 7프렌치를 꺼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600명 대상으로 허성훈 선생님께서 데이터를 모았던 건데, 보면은 우리나라 오퍼레이터를 대부분이 80%가 1.25나 1.5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이딩 카테터를 거의 대부분 7프렌치나 미니멈 6프렌치 이상을 사용한다는 게 거의 비슷한 스트레이트죠. 가이드 익스텐전을 하게 되면 거기다 1프렌치를 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5는 6프렌치 가이드 익스텐전, 1.5는 7프렌치 가이드 익스텐전에 컴패터블하다. 이게 회사에서 이제 노타블레이션을 준비를 하면 드로우 테크닉을 해라. 물을 드립시키는, 이건 반드시 해야죠. 이제 연결해가지고 에어를 제거하고 물을 드립을 계속 유지해야만 히팅이 생기는 걸 예방하고, 로테이션을 한번 해보고 어드밴서가 잘 작동하는지 보고 와이어가 시큐어하게 포지션이 있는지 보러 드로우를 하라는데, 저는 이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합니다. 안 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와이어입니다. 로타블레이션은 와이어를 씻고 가는 게 아니고 타고 도는 거기 때문에 이 와이어 도중에 어떤 이물질이 묻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물질을 깨끗이 닦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와이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칫 서술로 가서 하느라고 확 꺾어 먹는다든지, 이렇게 빙글해서 이렇게 앵글 줘서 깎고 먹는다든지, 아니면 잘 안 들어간다고 토크를 너무 심하게 주고 이렇게 밀어넣다가 여기서 밴딩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이제 스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타블레이션이 준비가 되고 이 252 보스트의 Y 커넥터 앞에서 도착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하이 스피드와 로우 스피드, 다이나글라이드 모드의 스피드를 체크합니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변에 1 내지 2cm 상방까지 진입을 해서 거기서 로타블레이션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컴퍼니에서는 다이나글라이드 모드로 진입을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로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가이딩 카테터하고 프릭션이 생기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되는데,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도 가이딩 카테터는 한 사이즈 크게, 그러니까 앵귤레이트 된 부분에서 프릭션이 생기기 때문에 가이딩 카테터를 한 사이즈 크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를 하고, 다이나글라이드 모드는 자꾸 들어가는데 와이어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떠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쭉 뒤에서 안 잡아주고도 들어가도 사실은 문제가 없고, 모니터만 잘 보면서 와이어의 포지션만 잘 보면 되겠습니다. 와이어는 플로피 와이어를 쓸 거냐 엑스트라 서포터 와이어를 쓸 거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대부분 이제 플로피 와이어를 기본으로 쓰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플로피 와이어하고 엑스트라 서포터 와이어의 차이는 테이퍼드 이
레인지가 플로피는 13cm, 이 엑스트라 서포트는 5cm죠. 그러니까 얘는 로타블레이션이 아마 여기서 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와이어가 좀 더 슬렌더해지는 곳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엑스트라 서포트는 이게 5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로타블레이션이 작동할 부분이 아마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서포트가 좋은 거는 엑스트라 서포트고 약간 가이드 와이어의 두께가 얇아졌으니까 좀 더 플렉서블한 부분에서 로타가 될 거다. 그러니까 굴곡이 심한 그런 병변에서는 플로피가 좋을 것 같고 서포트가 좋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베리 하드 칼시피케이션 아니면 에오토 오스티알 리전, RCA 오스나 레프트 메인 오스테임 이런 곳에서는 엑스트라 서포트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 카테타가 칼슘을 통과하지 못해서 로타가 단독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이견에 대해서 여러분 오퍼레이터 물어보니까 다 이견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타 플로피 와이어가 좀 더 이렇게 트랙커블 하거나 토커블리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이 카테를 사용하고요. 앵귤레이티드 칼슘에서 가이드 와이어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로타 와이어 플로피가 좋겠다.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헤비 칼슘 에오토 스티알 리전 그러면 로타 엑스프라 서포트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와이어의 팁을 혈관의 가장 끝에 놓아야 됩니다. 중간에 놓으면 이 혈관이 큰데 와이어가 있으면 와이어가 더 흔들립니다. 끝까지 가면 와이어 그 혈관이 작은 데서 와이어가 그 프릭션 때문에 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움직임이 저렇거든요. 그래서 와이어의 끝을 혈관의 끝까지 갖다 놔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이크로 카테타, 코세아라든지 다른 그런 디바이스 쓰고 또 하나는 로타 할 때는 줌인을 해서 가이딩 카테터하고 가이드 와이어 팁이 한 화면에 다 보여야 됩니다. 내 눈에 가이딩 카테터가 밀리는지 가이드 와이어 팁이 빠지는지를 보려면 줌인 하지 말고 줌아웃해서 모든 시스템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한 화면에 다 보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와이어 토크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로타 와이어 밴드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볼 스피드는 오퍼레이터마다 어떤 병원은 18에서 20만 원을 기본 세팅하는 병원이 있고요. 어떤 병원은 16에서 28만 원 기본 세팅하는 경우인데 저는 한 16에서 18만 정도를 하고요. 그걸로 잘 통과가 안 될 때는 그때는 18만에서 20만까지 올리고요.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스피드를 더 올리고요.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스피드를 좀 낮추는 게 좀 더 레코멘데이션 돼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오퍼레이터의 마음인 것 같고 20만까지는 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언크로서블 칼슘인 경우에는 그때 이제 20만까지 올리거나 아니면 통과가 1.5로 선택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다운 사이즈 해가지고 하이 스피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로타블레이션 할 때는 반드시 눈으로 그 로타 보어가 잘 가는지 그다음에 사운드만 들어도 이미 이게 사운드가 드롭되는 거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귀로도 듣고 텍타일 필링으로도 그런 저항을 이 세 가지를 3박자를 맞추어서 로타블레이션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Y 커넥터를 너무 이제 꽉 조이지 말고 하고 패킹 모션은 이제 조금씩만, 그러니까 짧게 자주 이동하라는 뜻입니다. 길게 훅 집어넣지 말고, 그다음에 연필을 꼭 찢듯이 점을 찍지 말라, 도터링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저항이 심하게 생기지 않을 정도로 짧게 왔다리 갔다리 빠르게 하면서 하고, 디스러레이션이 5000rpm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런 시간을 최소화하게, 특히 10,000rpm 이상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스피드로 한 자리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움직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어가 병변이 있는 사이트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병변보다 1cm 정도 앞에서 항상 시작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깎고 나서 스탑은 뒤에 가서 스탑하는 게 아니고 항상 원래 자리가 와서 스탑을 해라 이런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 팁에까지 여기까지 가게 되면 여기서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프로시저가 위험한 프로시저. 이 검정색에 여기 끝나는 이 부분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이널 폴리싱 런은 이제 이렇게 해서 통과하게 되면 그때는 파이널 폴리싱 윤활하게 하는 런은 RPM이 전혀 드롭되지 않고 내 손에도 저항이 안 느끼고 사운드에서도 저항이 안 느끼는 거를 몇 차례 더 해주고 그러고 끝나면 되겠다 합니다. 지금 오늘 뉴 디바이스라고 하니까 지금 새로 나온 로타 프로 디바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디바이스 30년 동안 제가 사용했던 디바이스가 이제 아마 올해나 내년 후에 끝난다고 합니다. 이 디바이스는 기계 머신이 있고 풋 페달로 작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어드밴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병원들이 이제 질소 가스가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풋 페달이 없습니다. 작동을 여기서 같이 합니다. 발에서 해야 될 거를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모니터가 훨씬 더 세련되게 바뀌었고 옵션하게 이런 카트를 주는데 이건 필요치는 않고요. 이걸 그냥 볼트에다 끼워놓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디바이스의 특징은 작동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이나글라이드 모드를 켤 거냐 말 거냐가 여기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를 버튼을 누르면 노란색 버튼이 들어오고 다이나로 작동하고 이걸 끄면 이제 하이 스피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키면 로우 스피드, 한번 누르면 하이 스피드. 작동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누르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고 누르면 꺼지는 겁니다. 다이나모 라이드 모드도 그렇고 하이스피드 모드도 여기서 하는 건데 다이나모 라이드 모드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눌러도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는 어시스트 계속 두 개를 손으로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서 저는 그냥 이걸로만 온 오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똑같고요. 이 세 개의 라인이 과거에는 이거 라인 두 개가 따로따로 가서 되게 지저분했잖아요. 이것이 곧 모여서 하나의 통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테이블이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가고 그 세 개의 라인이 예전에는 기계 뒤에서 부착된 거라고 치면 기계 앞에다가 이렇게 파이버 옵틱 라인이라든지 이 라인 세 개를 다 여기다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타프로 콘솔이 그리고 이게 볼트에다 붙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편하게 작게 갈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제공되지 않는데 병원에 따라서 천장에서 나오면 그대로 하면 되고 필요하면 사용하면 되고 이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의 라인, 에어 라인, 일렉트리컬 커넥션, 파이버 옵틱 커넥션 연결하고 이 모니터를 보시면 이 스피드가 딱 나오는데 이제 K 1000은 필요 없으니까 16만 RPM에 이렇게 켜집니다. 그리고 이게 디폴트가 그 전에 기계는 이 디폴트가 얼마인지 몰라요. 키면 이게 16만이 되기도 하고 18만이 되기도 해서 우리가 로타를 작동시켜 보면서 돌려가지고 작동하는데 얘는 16만이 그냥 RPM이 기본 디폴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기계는 하이스피드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바퀴 돌린 다음에 키면 16만이었던 게 17만 되기도 하는데 얘는 얘를 로테이션을 켠 상태에서 돌려야만 이게 17만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Y 커넥터 앞에서 16만인데 내가 18만으로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하이스피드를 키고 거기서 킨 상태에서 얘를 돌려가지고 17만 맞춰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이제 프레셔가 이제 가스가 부족하면 이런 노란 프레셔 인디케이터가 쓰고요. 스톨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이제 RPM이 1초 이상 드롭되는 그러니까 10만 RPM 이상 드롭되는 10만이나 15만 이상 RPM으로 드롭되는 걸로 0.5초나 그 이상 계속 드롭돼 있으면 기계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오퍼레이터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이 하나면 그전 거는 이제 기기가 16만, 17만 돌다가 숫자가 순간적으로 16만 되는지를 오퍼레이터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퍼레이터는 모니터도 봐야 되고 프레셔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는데 지금은 얘가 딱 노란 공으로 딱 역삼각형이 뜨기 때문에 안 봐도 딱 저게 노란 게 떴다 하면 RPM이 드롭되는구나. 사운드도 떨어지고 RPM이 드롭되는 거를 읽어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진하게 채워져 나오면 그거는 10,000 RPM 이상 떨어진 거니까 이 삼각형은 가능하면 피하시고요. 이 삼각형은 나오면 여기서는 좀 천천히 패킹 모션을 좀 더 오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슬라이드인데 아까 그 케이스인데 다이고날 자 여기 앞에서 다이나모 라이드 모드로 체크하고 하이스피드 모드로 체크하고 내가 지금 떴는데 약간 조정을 해서 이 환자는 16만 2천으로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세팅을 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다이나모 모드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굳이 와이어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떠서 가는 거기 때문에 뒤에서 오퍼레이터가 옛날에 이거 와이어를 안 잡고 있으면 아산에서 펠로할 때 SJ 선생님께 엄청 깨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잡고 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잡고 이렇게 갑니다. 가서 그 깎이는 부분에 한 1 내지 2cm 상방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 토크를 빼면은 얘가 검정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다 와이어 토크 꽂아놨죠. 와이어 토크를 꽂으면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하이스피드로 로타블레이션을 시작합니다. 로타블레이션 할 때 사운드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말했죠. 가이딩 카테타하고 와이어 팁이 한눈에 다 나오는 그런 줌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치 런을 보통 한 15에서 20초 하시면 됩니다. 20초 이상 넘기지 않는 게 좋고요. 맥시멈 30초를 넘기지 않는 게 열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20초 정도 이내로 나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좀 하드한 부분인데 그래서 사운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달라지는 게 지금 잘 안 느껴지는데 어쨌든 사운드가 달라지는 거 하고 아까 RPM이 네거티브 역삼각형이 뛰는 걸 잘 보면서 시술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한 번에 하지 마시고 또 칼슘이 심한 경우는 한 5-6번 해야 되는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0번 할 수 있는데 그걸 너무 안달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천천히 하다 보면 언젠간 뚫리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버스 사이즈를 작게 선택한다면 이렇게 디스토레이션 사운드가 들립니다. 들리고 가다 보면 퍽 하고 뚫리게 되죠. 그래서 너무 한 곳에서 세게 들다 보면 오히려 얘가 퍽 튀어나가면서 저 디스탈까지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힘세게 밀지 말고 계속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 여기도 지금 한 4번 정도 근데 뚫렸죠 지금요. 여기 뚫리면 그 다음부터는 깎으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널 폴리싱 런을 여기서 한번 멈춘 상태에서
당연히 폴리시 시그널을 한 사이클 더 돌리면 되겠습니다. RPM이 드롭되지 않고 레지스턴스가 없고 사운드도 계속 비슷한 대로 되면 아 이제 됐구나 하고 로타블레이션을 중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로타블레이션 하면서 트러블 슈팅들이 몇 가지죠. 컴플리케이션 가장 큰 문제가 이 앵귤레이티드 칼시피케이션입니다. 로타 와이어는 앵귤레이티드 칼시피케이션에서 직선으로 그냥 우리가 자동차 주행하면 그냥 편하게 가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를 딱 깎게 되면 얘는 안쪽 레서 커버처 쪽만 깎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케이스가 문제고 그런 케이스가 이렇게 케이스 리포트인데 여기를 깎고 나서 퍼포레이션 되고 응급으로 스텐트 넣고 뭐 그라프트 스텐트 넣었더니 나중에 CT를 팔로 해봤더니 스텐트가 혈관에 밖에 이렇게 들어갔더라. 이런 걸 보고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저도 비슷한 케이스를 경험했는데 똑같은 아까 그 케이스를 1.25 버로 한번 로타를 해봤죠. 이렇게 칼슘이 벌룬 이렇게 칼시파이드 앵귤레이션이 스텐트가 딜리버리 안 되는 아주 나쁜 조건이죠. 그래서 로타를 했더니 보시면 이제 이거에 레스 커브처로 갔죠 벌써. 벌룬을 살짝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겁나죠. 그래서 스텐트를 또 살짝 했죠. 스텐트 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런 퍼포레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 환자는 그라프트 스텐을 넣고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CT를 8럽은 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 케이스처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좀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자, 가이드와이어 바이어스는 어떤 거냐? 이제 플락은 이쪽 그레이트 커브처에 있는데 얘는 이렇게 깎고 싶은 거죠. 그러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까 말한 플로피 와이어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플로피 와이어를 테이퍼드 엔드에 여기서부터 테이퍼드 되기 때문에 끝이 가장 가느니까 얘를 좀 더 빼서 좀 더 부드러운 쪽을 놓게 하는 것도 하나의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플락이 주로 이쪽 레서 커버처 쪽에 플락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플로피 와이어보다 그냥 하드 와이어를 선택해도 문제는 없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걱정이 있으면 하프웨이 로타를 해라. 굳이 로타를 해서 모든 걸 다 깎으려고 하지 말고 꺾어지기 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벌룬이나 NC 벌룬, 커팅 벌룬으로 해결하라. 이게 하프웨이 로타. 반반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이제 85세 여자 언스테이블 엔진이나 썰크에 이게 칼슘 노들이 잘 보세요. 이게 노들 비슷한 칼슘이 있죠. 이런 게 진짜 힘든 건데 이 케이스를 그냥 하려고 하다 벌룬이 통과 안 되니까 로타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한 케이스가 아니고 저희 병원에서 저희 주니어가 한 건데 보면은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 자리에서 스톡돼가지고 절대로 진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마다 그 역삼각형이 꽉 찬 것이 계속 떠고 거의 5분 동안 여기서 계속 깎고 있었다 합니다. 계속 이 자리에서 역삼각형이 계속 뜨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하다가 미루니까 이 와이어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로타버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로타버를 당황스러우니까 얼른 뺐더니 이렇게 이제 퍼포레이션 되고 물론 이 사람은 벌룬 템프네이드 해서 수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을 기억해 주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벌룬 하면서 로타 하고 나서도 불구하고 NC 벌룬이 딜러테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NC 벌룬 어떻게 이 사람 지금 3.0, 13 벌룬 하는데 안 펴집니다. 근데 같은 3.0인데 8mm짜리 벌룬은 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롱 NC 벌룬보다는 숏 NC 벌룬을 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하드한 부분 여기고 얘는 소프트하게 되면 결국은 도구분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긴 벌룬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만 작동할 수 있는. 이자 선생님, 로타에만 집중을 좀 예, 해주시면 그럼 좋겠는데. 한 가지만 네. 죄송합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1분만 주세요. 1분 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로타에 스톡되는 게 문제입니다. 로타에 스톡되는 경우는 이제 일단은 가능하면 스몰 사이즈 벌을 행하고 천천히 약간 패킹 모션을 하고 디스토레이션을 피하고 위치 듀레이션을 짧게 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스톡돼 가지고 예전 이게 스텐트 어블레이션 했던 케이스가 스텐트를 넣는데 펴지지 않아서 스텐트 어블레이션이 스텐트가 펴지지 않은 게 로타 스톡되는 가장 중요한 케이스인데 그때는 괜찮으면 가이딩 카테터에 얼라인 펀트를 맞추고 모든 시스템을 잡고 그러니까 넙을 픽스 시킨 다음에 서서히 잡아 빼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빼면 가이딩이 밀려 들어가죠. 그다음에 스텐트가 짜부러지죠. 근데 이 환자는 그렇게 하면서도 뺐습니다. 그래서 스텐트가 좀 짜부러져가지고 다이섹션이 위에 있어가지고 스텐트 하나 더 넣고 끝냈는데 운 좋은 케이스죠. 근데 진짜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나이트로도 주고 좀 기다려도 보고 뭐 로우 스피드로 살짝 한번 돌려서 한번 좀 더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보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세컨드 가이딩 카테터를 넣어서 와이어를 하나 더 넣고 벌룬으로 딜러테이션 하거나 아니면 세컨드 가이딩 넣기 싫으면 이제 이 로타의 드라이브 샤프트에 시스가 슬리브가 있기 때문에 A프렌치는 돼야 세컨드 벌룬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7프렌치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로타 드라이브를 커팅하고 이 슬리브를 제거합니다. 시스를 제거하면 그때는 같은 7프렌치 내에서도 벌룬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동을 하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슬리브를 자르고 얘를 제거하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벌룬을 더 들어가서 여기를 확장시키고 빼거나 아니면 과거에는 스네어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빼거나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가이드 질러를 넣어가지고 넣으면 이 지금 슬리브가 제거되면 이 그 로타의 이 안에 있는 심은 상당히 고무줄 같은 겁니다. 확 늘어납니다.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고무줄 끊어질 정도 힘을 가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당겨요. 당겨서 이 가이드 질러의 얘를 당겨서 가이드 질러의 샤프트하고 같이 잡고 가이딩 카테터를 약간 밀어내면서 쫙 빼면 대부분 빠집니다. 그래서 케이스 하나만 보여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니 거기까지는 좀 이렇게 곤란한데. 해서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이드 질러 넣고 짧게. 빼서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